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에 파리 생제르맹과 인테르의 경기가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 리그 첫 우승컵을 노리게 되고요. 인테르는 리그 우승을 아깝게 실패하면서 가장 큰 우승컵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 팀은 간단하게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파리는 가장 트렌디한 팀, 인테르는 가장 단단한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상 라인업, 전술, 경기 포인트, 해외 예상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팀의 결정 선수입니다. 일단 파리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감기라든지 개인 사정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딱히 경기에 못 나올 선수가 없고요. 인테르는 비세크를 세모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파바르라는 선수가 결승전에 나올 수 있을지 못 나올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는데 현지 측에서 결승전 선발 라인업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파바르는 일단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짜본 양팀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먼저 파리는 돈나룸마, 누누 멘데스, 파초, 마르키뇨스, 하키미,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주앙 네베스, 바르콜라, 덴벨레, 흐비차. 여기서 바르콜라 대신에 두의 선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테르입니다. 골키퍼 조머, 백스리, 파바르, 아체르비, 바스토니, 위쪽에 둠프리스, 바렐라, 차라놀루, 미키타리안, 디마르코, 티람, 라우타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바르의 몸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이 라인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팀 다 지금 예상 라인업대로라면 시즌 최고의 라인업으로 게임을 치를 수 있게 되고요. 정말 볼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먼저 파리의 전술적인 특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파리는 유럽 팀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압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겨울 이적 시장 이후에 흐비차 데려오면서 촘촘한 전방 압박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성해냈고요. 이렇게 라인업이 자리 잡고 난 이후에는 선수들이 전술에 대한 친숙도가 더 올라가면서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앞쪽에서 공격수들이 압박해주고 또 중원에 떨어져 나온 공을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이런 선수들이 쓸어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또 공격진, 미드필더 이렇게 6명이 자유로운 스위칭을 합니다. 미드필더는 미드필더끼리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플레이하고요. 또 앞쪽에 있는 공격진도 자신의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옮겨가며 플레이해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또 파리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가장 트렌디한 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압박을 하는 거라든지 공격에서 수비 전환, 수비에서 공격 전환 이렇게 전환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팀이라서 맞불 싸움에도 능한 팀이고요. 또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템포로 빌드업하면서 좌우 전환 크게 가져가고 윙어들이 1대1 능력도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방법의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고 아주 다양성 있는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트렌디한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통계로 따졌을 때는 빅찬스를 만들어낸 게 1위예요. 63번으로 득점과 가까운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또 경기당 성공 패스는 3위, 경기당 평균 562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자신들이 소유할 때도 끊기지 않고 소유에 충분히 강점이 있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파리가 가장 자랑하는 시스템 중에 전방 압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파리는 상대가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시스템에 따라서 덴벨레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1대1로 맨투맨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백들이 골키퍼를 이용해서 빌드업을 하게 되면 덴벨레가 리턴 루트를 잘라가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9번이 덴벨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덴벨레가 바로 골키퍼를 조이는 게 아니라 공을 한 방향으로 유도한 다음에 압박을 갑니다. 그리고 뒤쪽 선수들은 맨투맨이 촘촘하게 돼 있고 결국에 덴벨레는 측면 쪽으로 상대를 몰아세울 수 있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압박이 진행된다면 덴벨레 한 명이 3명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축구가 공을 차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공이 없다면 냉정하게 덴벨레가 그냥 숫자로 3대1로 밀리겠죠. 하지만 덴벨레는 공이 있는 선수를 쫓으면 되기 때문에 리턴 루트 자른다면 결국 마지막엔 1대1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덴벨레가 앞쪽에서 3대1로 수적인 우위를 벌어준 것 때문에 뒤쪽에 레프트백인 누누 멘데스가 프리하게
더 깊은 위치에 대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인 안정성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파리가 상대가 4-4-2일 때 전방 압박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또 상대의 빌더 구조에 따라서 그때그때 잘 바꿔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인테르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재밌게 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인테르입니다. 인테르는 단단한 수비 형태를 바탕으로 찌르는 그런 전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백5로 5-3-2 체제로 수비를 하게 되고요. 또 후반전의 교체에 따라서 5-4-1 형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3명의 센터백이 하프 스페이스를 다 막기 때문에 어느 정도 측면 지역은 내주더라도 중요 공간은 틀어막고 있는 수비 형태가 되겠죠. 또 수비 상황 말고 빌드업 할 때는 유럽 최고의 유기적인 백스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팀은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올라가고 미드필더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 이 정도의 로테이션이라면 인테르는 미드필더 3명 다 내려가고 센터백 3명 다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로테이션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전방 압박을 빠져나가는데 꽤나 능한 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인테르가 되게 끈적한 축구를 하면서 적은 공격 기회를 여태까지 챔스 토너먼트에선 거의 다 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르에게 실점하고 나서는 상대팀들이 되게 고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테르는 잡기 힘든 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챔피언스 리그 통계로 따졌을 때는 챔피언스 리그 36개 팀 중에 클린시트 1위입니다. 8경기고요. 경기당 실점도 3위, 0.8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방패를 들고 있지만 그 방패로 강하게 때리는 법도 아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테르의 가장 자랑 중에 하나인 백스리 로테이션 시스템인데요. 지금 왼쪽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B라고 표시되어 있는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앞쪽으로 나가고 가운데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가 사이드로 빠지면서 더블 피벗 형태를 만들어주고요. 그때 상대가 이 공을 받으려는 선수들을 맨투맨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운데 있던 투미들이 사이드로 벌려주면서 가운데 쪽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뭐 지금 상황이라면 바렐라와 미키타리안이 사이드로 벌려주면서 가운데 쪽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럼 그때 골키퍼 조머가 공중볼이 좋은 튀람 쪽으로 공을 떨궈줍니다. 그리고 공을 떨구는 것에 대비해서 라우타로가 튀람 근처로 이동해주고 그 공을 받고 그때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라우타로가 여기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이유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사이드로 벌려주면서 맨투맨을 끄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우타로나 튀람이 이렇게 해서 공을 얻었을 때 갑자기 둠프리스나 디마르코 이런 선수들이 사이드로 쭉 뛰면서 역습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테르에게 잘못 전방 압박을 걸었다가는 이렇게 한 번에 벗겨지면서 위기를 맞는 그런 장면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전술적인 특징들을 생각해서 경기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 팀의 사이드백 활용입니다. 디마르코, 둠프리스 듀오, 엄청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 듀오들의 크로스나 득점도 좋습니다. 인테르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크로스를 통한 득점이 1위래요. 무려 10골을 득점했고요. 특히나 이 둠프리스의 득점력이 챔스 토너먼트에서는 불을 뿜고 있습니다. 또 누누 멘데스, 하키미 이 두 명은 아주 밸런스가 잘 잡힌 듀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럽 최고의 풀백 듀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많이 활약할 때 누누 멘데스가 변형 백스리의 왼쪽 스토퍼가 되면서 많은 공간을 커버해주고요. 누누 멘데스도 간헐적으로 오버래핑하면서 공격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서로의 사이드백 활용을 어떻게 억제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면 이 사이드백이 수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쓸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의 사이드백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경기 포인트 두 번째는 크로스가 약점인 인테르입니다. 아까 제가 인테르가 크로스로 득점하는 빈도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인테르는 의외로 또 자신들이 크로스 수비하는 데는 그렇게 강점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바르셀로나 1, 2차전에서 크로스를 통한 실점이 많았어요. 1차전 지금 왼쪽에 보이는 페란 토레스의 득점도 크로스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2차전 에릭 가르시아의 득점, 올
올모의 득점 전부 다 크로스에서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도 엄청나게 크로스가 장점인 팀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실점했다는 거는 또 인테르에게는 고민해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리 역시 엄청 크로스를 많이 활용하는 팀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포인트 세 번째는 압박과 탈압박입니다. 사실 제가 3번으로 놓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파리의 전방 압박을 인테르가 어떻게 푸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림처럼 조머가 한 번에 골킥으로 때려주고요. 거기서 티람이나 라우타로가 공중볼 싸움 해주고 이기면 그때 사이드백이 팡 하고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사이드백이 벌리고 다시 사이드백이 안쪽으로 컷백이나 크로스, 그 다음에 인테르의 센터 포워드들이 득점. 아주 간결한 루트인데 아주 퀄리티가 높습니다. 또 이 득점을 하는 선수가 꼭 공격수가 아닐 때도 있어요. 바르셀로나전에서 인테르의 센터백 아체르비가 위까지 올라가서 득점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도대체 누가 득점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인테르의 한방 공격에 파리는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인테르에게도 한 가지 불안 포인트가 있어요. 인테르가 챔스 전체에서 16분만 리드를 당했다고 합니다. 인테르가 챔스에서 치렀던 전체 경기 시간 중에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테르는 자신들이 끌려가는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리가 선제골을 넣었을 때 인테르가 또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포인트 네 번째, 진정한 야신은 누구일까? 사실 양 팀이 결승까지 올라온 데에는 이 두 명의 골키퍼가 아주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둘 다 순수 선방 능력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다 맡고 올라온 돈나룸마, 리버풀, 빌라, 아스날, 그리고 여러 유럽팀을 맡고 올라온 조머입니다. 페에노르트, 비넨, 바르셀로나입니다. 양 팀의 골키퍼 다 상대했던 팀들의 이름값이 엄청나고요. 두 명 다 토너먼트에서 결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경기들이 있어서 양 팀의 골키퍼 컨디션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예상을 한번 볼까요? 해외 예상은 디애슬레틱, 옵타 둘 다 파리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아무래도 파리가 리그에서도 그렇고 국내 컵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기력도 그렇고 좋은 모습들이 많고 데이터상으로도 좋은 수치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히 또 제가 그냥 재미로 살짝 예측을 해보자면 저는 파리가 조금 더 우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